반갑습니다. 코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그림책으로 하는 코칭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감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쁘면 막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옆에 사람에게 내가 뭐 때문에 기쁘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슬플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슬플 때는 막 큰 소리 내서 울기도 하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뭐 때문에 슬프다, 위로를 받고 싶다, 막 이런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 듣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그게 어디 쉽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하는 것을 억압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늘 이런 안 된다는 굴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마음 놓고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울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혹은 뚝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으시죠. 사실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고 또 그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 중에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너그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죠. 또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많고 공감도 아주 잘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스스로 비교적 잘 극복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내 안에 감정의 찌꺼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내 자녀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책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라는 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책 작가들이 마치 사람의 심리를 아주 오래 연구한 학자들 같습니다. 특히 그림도 그리고 글도 직접 쓰시는 이 영국의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은 이런 면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국어 교과서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을 읽어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책을 보시면 기분을 말해봐 라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일상생활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네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주 물으시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기분이 어때? 하고 물었더니 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림책의 색도 굉장히 지루할 것 같은 회색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때요? 슬플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감정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감정 또한 우리들이 흔히 겪어내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은 이 감정들을 이렇게 쭉 읽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신이 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다뤄주는 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일상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그때그때 느껴졌던 감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감정이 늘뛴다고 하지요.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기분을 스스로 만지고 위로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을 다룬 그림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몇 것만 좀 소개해 드리면 화를 낼까? 화를 풀까? 이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어떤 그 해결책 두 가지죠.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확 내버릴까? 아니면 그냥 툭 털어버리고 풀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책에도 보면 이 친구가 화를 낼까? 화를 풀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화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림책을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읽으면서 네가 화났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화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나누면서 엄마도 아빠도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럴 때 이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화를 다 내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코칭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화가 났어요. 화를 났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죠? 혼자서 뭐 어디 가서 잠시 쉬고 오면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막 먹으면서 풀기도 하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보다는 화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떡하지? 네. 이 앞에 이제 제가 소개드린 이 화를 낼까? 화를 풀까? 이 그림책 이전에 화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림책을 보면서 이 그림책 주인공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겪는 감정이잖아요.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감정을 나누라면 공포와 분노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룬 거죠. 그죠? 화가 나고 무섭고. 무서울 때 되게 많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를 그냥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서워할 때 아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네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은 어땠는지, 또 뭐 엄마인 나에 대해서 아빠인 나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지, 또 엄마가 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제 함께 나눠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코칭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코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자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가 굉장히 훌륭한 코칭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자신의 감정을 잘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권에서 살아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하는 코칭은 그림책 안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흘려보냈던 사소한 감정들을 그림책에 다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러와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어떤 화나 뭐 또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슬픔이나 하는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남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코칭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책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하자 해서 친구랑 타인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도록 코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